이걸 정말 인간이 만든 겁니까? 그 질문을 끌어낸 건 1400년 전 한반도에서 만들어진 신라의 금박 유물, 그리고 그 위에 새겨진 사람 머리카락보다 얇은 패턴이었습니다. 현대 기술로도 복제가 불가능에 가까운 세공, 중국 최고의 금속 장인조차 작업을 멈추고 말했습니다. 저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비밀을 밝힌 사람은 캐나다 출신 유네스코 기술자문위원 제임스 에커만. 그는 말합니다. 현대 최고의 금속 장인도 할 수 없었던 초정밀 기술. 신라는 대체 어떻게 반도체급 세공 기술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유럽보다 600년 앞선 기술, 그 경이로운 진실을 공개합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 이 놀라운 발견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도록 힘이 되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유네스코 기술자문위원 제임스 에커만입니다. 오늘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서 열린 세계 문화유산 기술 세미나에 여러분을 모시게 되어 영광이에요. 특별히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주제는 한국 신라의 놀라운 금세공 기술입니다. 파리의 아름다운 5월. 이곳 유네스코 본부는 세계 각국에서 모인 역사학자와 기술 전문가들로 북적입니다. 로비에서부터 들려오는 다양한 언어의 대화 소리가 이 세미나의 국제적인 성격을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저는 아침 일찍부터 발표 자료를 점검하며 긴장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오늘의 발표는 제 연구 경력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될 테니까요. 발표 시간이 다가오자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단상에 올랐어요. 강당은 빈자리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가득 찼습니다. 청중석에는 고고학, 역사학, 금속공학 분야의 세계적인 석학들이 앉아 있었죠. 그들의 기대에 찬 눈빛이 제게 향했을 때 저는 이 순간을 위해 5년간 준비해왔다는 사실을 떠올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인류 역사의 미스터리 중 하나를 풀어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첫 슬라이드를 띄우며 말문을 열었어요. 스크린에는 신라의 비밀 0.05mm의 기적이라는 제목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처음 신라의 금세공 기술을 접한 것은 5년 전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에서 열린 신라 황금유물전이었어요. 그 순간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유리 케이스 안에 전시된 작은 금관을 보는 순간 숨이 멎는 듯했죠. 햇빛 아래 미세하게 떨리는 금실 장식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전 세계 수많은 고대 문명의 유물을 연구했지만 신라만큼 저를 경탄하게 만든 유물은 없었습니다. 저는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그 전시회에서 본 금관은 단순한 장식품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기술의 집약체, 고대의 첨단 공학 작품과도 같았죠. 청중 사이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일어났어요. 많은 이들이 신라라는 이름조차 처음 들어보는 듯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라가 어디에 있었는지 간략히 설명했어요. 한반도 남동부에 위치했던 고대 왕국, 지금의 대한민국 경상도 지역에 해당합니다. 유럽으로 치자면 로마 제국이 막 분열되던 시기에 이미 찬란한 문화를 꽃피웠던 나라였죠. 저는 발표를 위해 특별히 제작한 세계 지도를 보여주었습니다. 고대 문명들이 표시된 이 지도에서 신라는 작지만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마치 동아시아의 작은 보석처럼 말이죠. 그날 이후 저는 신라의 금세공 기술에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어떻게 그 시대에 그토록 정교한 작업이 가능했는지, 그 비밀을 찾기 위해 한국을 수차례 방문했고 현지 학자들과 협력하여 연구를 진행했어요. 청중들의 눈빛이 점점 호기심으로 반짝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제가 본론을 꺼내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저는 이 반응이 마음에 들었어요. 신라의 이야기가 그들의 관심을 사로잡기 시작했다는 증거였으니까요. 오늘 여러분께 공개할 연구 결과는 단순한 역사적 호기심을 넘어 인류 기술사를 다시 써야 할지도 모르는 중대한 발견입니다. 그것은 바로 1400년 전 신라인들이 사용했던 놀라운 광학 기술에 관한 것입니다. 저는 슬라이드를 넘기며 청중들의 시선을 다음 이미지로 이끌었습니다. 거기엔 신라의 다양한 황금 유물들이 담겨 있었어요. 금관, 귀걸이, 목걸이, 허리띠. 그 찬란한 빛에 강당 전체가 황금빛으로 물든 듯했죠.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신라의 기술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기술사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직접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잠시 물을 한 모금 마시며 청중들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그들의 기대감이 거의 만져질 듯했어요.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로 들어갈 시간이었습니다. 신라의 찬란한 황금 문화,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놀라운 비밀을 향해서요. 신라는 기원전 57년부터 서기 935년까지 약 1000년간 한반도 남동부에 존재했던 왕국입니다. 특별히 저희가 주목해야 할 시기는 7세기에서 8세기, 통일신라 시대입니다. 저는 신라의 역사적 지도를 보여주며 설명을 이어나갔어요.
한반도의 작은 부분에서 시작해 점차 세력을 확장해가는 신라의 모습이 애니메이션으로 표현되었죠. 8세기 신라는 중동의 아랍 상인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부유했습니다. 수도 서라벌, 지금의 경주는 금으로 가득했고 비가 와도 처마와 처마가 붙어 있어 비를 맞지 않을 정도로 번성했습니다. 청중 중 한 명이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손을 들었어요. 그것은 단순한 과장이 아닌가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다음 슬라이드로 넘겼습니다. 거기엔 아랍 역사가 이븐 쿠르다드비의 기록이 담겨 있었어요. 좋은 질문입니다. 이것은 과장이 아닙니다. 9세기 아랍의 역사가들은 신라를 금의 나라라고 불렀어요. 신라인들이 금으로 만든 그릇에 음식을 담아 먹고 금실로 짠 옷을 입는다고 기록했죠. 물론 일부 과장이 있었을 수 있지만 신라의 부와 금세공 기술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저는 다양한 신라 황금 유물의 이미지를 연속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정교한 무늬가 새겨진 금관, 미세한 금실로 짜인 귀걸이, 복잡한 패턴이 들어간 허리띠. 각 이미지가 나올 때마다 청중들은 감탄사를 내뱉었어요. 이 유물들은 단순히 아름다운 장식품이 아닙니다. 놀라운 기술력의 증거물이죠. 신라의 금세공 기술은 당시 세계 어느 문명과 비교해도 결코 뒤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몇몇 측면에서는 앞서 있었죠. 저는 강단 중앙에 준비된 유리 케이스로 걸어갔습니다. 그 안에는 작은 금박 조각이 놓여 있었어요. 육안으로는 그저 반짝이는 금속 조각처럼 보였지만 그 안에 담긴 비밀은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를 소개하겠습니다. 이것은 최근 경주 황룡사지에서 발굴된 성각단화 쌍조문 금박입니다. 직역하자면 얇은 선으로 새긴 꽃과 한 쌍의 새 무늬가 있는 금박이라는 뜻이죠. 저는 특수 현미경을 켜고 금박을 확대한 이미지를 스크린에 투영했습니다. 그 순간 청중들은 놀라움에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확대된 이미지에는 믿기 힘들 정도로 정교한 패턴이 드러났습니다. 꽃집 하나하나의 섬세한 선, 새의 깃털 하나까지 표현된 놀라운 세공이었죠. 이 금박의 두께가 얼마라고 생각하세요? 놀랍게도 0.05mm입니다. 사람 머리카락 두께 0.1mm의 절반보다도 얇죠. 그리고 이 위에 새겨진 패턴은 육안으로는 거의 식별할 수 없을 정도로 미세합니다. 저는 이 금박의 제작 과정을 추정한 애니메이션을 보여주었습니다. 금을 얼마나 얇게 펴야 하는지, 어떤 도구로 이런 미세한 패턴을 새겼을지에 대한 시뮬레이션이었죠. 현대 금속공학 전문가들조차 이런 수준의 정밀 작업을 재현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라인들은 1400년 전에 이미 이런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던 겁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청중들 사이에서 토론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떤 이는 특수한 도구가 있었을 것이라 추측했고, 또 어떤 이는 뛰어난 장인정신의 결과라고 말했어요. 저는 그들의 의견을 경청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두 타당한 추측입니다. 하지만 저와 제 연구팀은 더 놀라운 가설에 도달했어요. 신라인들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발전된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은 지금부터 여러분께 공개할 특별한 유물과 관련이 있습니다. 저는 다음 시퀀스를 위한 준비를 하며 청중들의 호기심을 최대한 끌어올렸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어하는 열망이 분명히 보였어요. 이제 본격적인 미스터리가 시작될 차례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으로 넘어가 봅시다. 신라의 금세공 기술은 과연 재현 가능할까요? 저는 세미나장 중앙에 마련된 특별한 작업대를 가리켰습니다. 그곳에는 현대의 첨단 장비들이 갖춰져 있었어요. 미세 현미경, 정밀 레이저 절단기, 고감도 핀셋 등 금세공에 필요한 최신 도구들이었죠. 오늘 우리는 특별한 실험을 준비했습니다. 신라의 기술을 현대 기술로 재현해보는 것이죠. 저는 청중 속에서 기다리고 있던 한 사람을 무대로 초대했습니다. 그는 중국의 유명한 금속세공 장인이었어요. 여러분께 장웨이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그는 중국 국가급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금속세공 명장이며 베이징 고궁박물관의 문화재 복원 전문가입니다. 장웨이는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무대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는 전통 중국식 실크 상의를 입고 있었고 손에는 작은 도구 상자를 들고 있었어요. 청중들은 그의 등장에 큰 박수를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에커만 박사님. 장웨이가 청중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25년간 중국 전통 금속세공 기술을 연구하고 실천해왔습니다. 특히 당나라 시대의 금세공 기술 복원에 주력해왔죠. 그는 신라 금박 샘플을 손에 들고 주의 깊게 살펴보았습니다. 고대 신라의 기술은 매우 뛰어났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 일부 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불가능한 기술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고대 금속세공의 비밀은 인내와 경험에 있습니다. 장웨이는 자신만만하게 말했어요. 이 정도는 충분히 재현할 수 있습니다. 허락해 주신다면
지금 바로 시도해보겠습니다. 청중들 사이에 긴장감이 퍼져나갔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실험을 진행하도록 허락했어요. 물론입니다. 장회의 선생님, 준비된 작업대를 사용하세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실험은 완전히 투명하게 진행됩니다. 장회의 선생님의 모든 작업 과정이 저 대형 스크린에 실시간으로 중계될 것입니다. 장회의는 작업대로 이동해 자신의 도구를 펼쳐 놓았습니다. 그의 도구 키트에는 다양한 크기의 망치, 정, 핀셋, 그리고 특수 제작된 소형 연마 도구들이 있었어요. 그는 먼저 순금 조각을 꺼내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금을 최대한 얇게 펴겠습니다. 이것이 금박 제작의 첫 단계입니다. 장회의는 놀라운 기술로 금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놀림은 마치 오랜 세월 연마된 악기 연주자와도 같았어요. 가벼운 망치질 소리가 세미나장에 리듬감 있게 울려 퍼졌죠. 청중들은 숨을 죽이고 그의 작업을 지켜보았습니다. 30분이 지나고 장회의는 육안으로는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얇은 금박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작은 저울 위에 그것을 올려놓았어요. 두께를 측정해 보겠습니다. 측정 결과가 스크린에 나타났습니다. 0.07mm, 상당히 얇았지만 신라의 0.05mm에는 미치지 못했어요. 장회의는 다시 도전했습니다. 더 섬세한 망치질, 더 정교한 압연 기술을 동원해 금박을 더 얇게 만들려고 노력했죠. 다시 측정한 결과는 0.06mm, 여전히 신라의 기록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는 이마에 땀방울이 맺히기 시작했어요. 세 번째 시도 끝에 그는 가까스로 0.05mm 두께의 금박을 만들어내는데 성공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청중들이 박수를 쳤어요. 하지만 장회의 표정은 여전히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도전이 시작됩니다. 이 얇은 금박 위에 신라 금박에 있는 것과 같은 정교한 패턴을 새기겠습니다. 그는 특수 제작된 초미세 도구를 꺼내 들고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현미경을 통해 확대된 그의 작업 과정이 스크린에 비춰졌어요. 처음에는 자신감 있게 시작했지만 점점 그의 표정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생각보다 훨씬 어렵군요. 장회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0.05mm 두께의 금박은 너무 얇아서 약간의 압력에도 찢어질 위험이 있었어요. 그는 한숨을 쉬며 다시 도전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런 미세한 작업은 현대의 확대경과 정밀 도구를 사용해도 극도로 어렵습니다. 그의 솔직한 고백에 세미나장은 다시 한번 술렁였습니다. 중국의 최고 금속 세공 장인조차 신라의 기술을 완벽히 재현하지 못한 것이었으니까요. 2시간의 집중적인 노력 끝에 장회의는 결국 도구를 내려놓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좌절감과 동시에 경이로움이 섞여 있었어요. 신사숙녀 여러분,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그는 청중을 향해 고개를 들었습니다. 도저히 믿기 어렵지만 신라 기술은 현대인의 손으로 쉽게 재현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장회의는 자신이 만든 금박과 원래의 신라 금박을 나란히 놓고 비교했습니다. 두 제품의 차이는 현미경을 통해 확연히 드러났어요. 신라 금박의 패턴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정교하고 선명했지만 장회의 작품은 상대적으로 거칠고 불안정해 보였습니다. 저는 25년간 금속 세공 기술을 연마해왔습니다. 중국 전통 금세공의 비밀을 모두 배웠다고 자부했죠. 하지만 오늘 저는 겸손함을 배웠습니다. 신라인들은 저보다 훨씬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청중들은 장회의 솔직한 고백에 존경의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는 작업대에서 물러나며 저에게 다시 마이크를 넘겼어요. 장회의 선생님, 귀중한 시연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그의 노력을 치하했습니다. 선생님의 시연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사실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신라의 금세공 기술은 단순한 손재주나 인내심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특별한 무언가가 있었다는 것을요. 저는 다시 청중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호기심과 의문이 가득했어요. 이것이 바로 신라의 미스터리입니다. 신라 시대에 도대체 어떻게 이런 기술이 가능했을까요? 그들은 어떤 비밀을 알고 있었길래 현대의 장인조차 쉽게 재현하지 못하는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요? 청중석에서 한 고고학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혹시 신라인들이 특별한 도구를 사용했을 가능성은 없나요? 매우 좋은 질문입니다. 저는 그에게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우리도 처음에는 그런 가능성을 고려했습니다. 특수한 금속 합금으로 만든 도구 또는 특별한 기법이 있었을 거라고요. 하지만 발굴된 신라시대 금세공 도구들은 겉보기에 특별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발굴된 신라시대 금세공 도구들의 사진을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단순한 망치, 정, 핀셋 등 기본적인 도구들이었죠. 그렇다면 신라인들은 어떻게 이런 경이로운 작업을 해낼 수 있었을까요? 그의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신라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더 깊은 탐구를 시작했습니다. 세미나장의 분위기는
점점 미스터리 해결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이제 진짜 비밀을 공개할 준비가 되었음을 느꼈어요. 신라의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 우리는 문헌 기록부터 시작했습니다. 삼국사기, 삼국유사 같은 한국의 고대 문헌과 당나라, 신라와 교류했던 아랍 상인들의 기록을 면밀히 검토했죠. 저는 오래된 문헌들의 이미지를 차례로 보여주었습니다. 한자로 된 고문서, 아랍어 기록, 그리고 그것들의 번역본이 스크린에 나타났어요. 그 과정에서 우리는 매우 흥미로운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삼국유사에는 선덕여왕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선덕여왕은 신라 최초의 여왕으로 7세기 초반에 재위했던 인물이죠. 저는 선덕여왕의 초상화와 그녀의 업적에 관한 슬라이드를 보여주었습니다. 선덕여왕은 단순한 통치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천문학, 과학, 예술에 깊은 관심을 가진 지식인이었죠. 역사 기록에 따르면 그녀는 분황사라는 사찰을 건립했습니다. 저는 경주 분황사의 현대 사진과 함께 고대 문헌에 묘사된 분황사의 모습을 재구성한 일러스트를 보여주었어요. 분황사의 중심에는 모전석탑이라 불리는 독특한 탑이 있었습니다. 모전이란 벽돌 모양으로 다듬은 돌을 쌓았다는 뜻이죠. 이 탑은 신라 건축의 걸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청중들은 분황사 모전석탑의 사진을 주의 깊게 살펴보았습니다. 분황사의 중심에는 모전석탑이라 불리는 독특한 탑이 있었습니다. 모전이란 벽돌 모양으로 다듬은 돌을 쌓았다는 뜻이죠. 이 탑은 신라 건축의 걸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청중들은 분황사 모전석탑의 사진을 주의 깊게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간결하면서도 품격 있는 아름다움을 지닌 탑이었어요. 9층으로 쌓아올린 모습이 마치 하늘로 향하는 사다리처럼 보였죠. 여기서 흥미로운 기록이 나옵니다. 삼국유사에는 선덕여왕이 이 모전석탑 안에 화주라는 특별한 보물을 보관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저는 삼국유사에 해당 구절을 확대하여 보여주었습니다. 한자로 된 원문과 함께 번역본도 제시했어요. 화주는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불의 구슬 또는 불을 담은 구슬이라는 뜻입니다. 전설에 따르면 이 화주는 태양빛을 한 곳에 모아 불을 일으킬 수 있는 신비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청중 사이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일부는 의심스러운 표정을 짓고 또 일부는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어요. 처음에 우리 연구팀도 이것을 단순한 신화적 표현으로 생각했습니다. 많은 고대 문명에는 불을 가져온 영웅 같은 신화가 있지요. 그리스의 프로메테우스처럼요. 하지만 그때 놀라운 발견이 있었습니다. 저는 스크린에 최근 경주 분황사 발굴 현장의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고고학자들이 모전석탑을 세심하게 조사하는 모습이었어요. 2023년 가을, 한국문화재청은 분황사 모전석탑의 보수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탑의 일부가 약간 기울어져 있어서 보수가 필요했거든요. 그 과정에서 탑 내부에 사리함이 발견되었습니다. 저는 발굴된 사리함의 사진을 보여주었어요. 정교하게 장식된 작은 돌 상자였습니다. 사리함 안에서 우리는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스크린에 투명한 수정 구슬의 이미지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지름 약 5cm 정도의 둥근 수정이었는데 한쪽이 볼록하게 튀어나온 독특한 형태였어요. 청중들은 숨을 죽이고 그 이미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바로 전설에 등장하는 화주입니다. 검증 결과 이 유물은 분명히 7세기 신라 시대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저는 박지훈 교수의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경주문화재연구소의 책임연구원으로 이 발굴을 이끈 인물이었어요. 박지훈 교수와 그의 팀은 이 수정구슬의 정체에 대해 의문을 품었습니다. 그들은 즉시 이 구슬의 광학적 특성을 검사했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죠. 저는 화주의 광학적 특성을 검사한 실험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화주를 통해 태양빛이 한 점에 모이는 모습이 명확하게 보였어요. 그 초점에 종이를 대자 몇 초 만에 종이에서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렌즈입니다. 7세기 신라에서 만들어진 볼록 렌즈. 이것은 기록상으로 인류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렌즈 중 하나입니다. 청중들은 놀라움과 경이로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유럽에서 렌즈가 실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13세기경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보다 600년이나 앞선 시기에 신라에서 이미 렌즈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신라의 초정밀 금세공 기술의 비밀에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화주가 단순히 불을 일으키는 도구만이 아니라 정밀 작업을 위한 확대경으로도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화주를 사용하여 미세한 물체를 확대한 실험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화주는 현대의 돋보기와 같은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했어요. 신라의 장인들은 이 화주를 사용하여 맨눈으로는 불가능한 초정밀 작업을 수행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0.05mm 두께의 금박에 정교한 문양을 새길 수 있었던 비밀이었던 겁니다. 청중들의 관심이 절정에 달했을 때
저는 분황사와 화주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을 이어나갔습니다. 화주의 발견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궁금증도 함께 가져왔어요. 어떻게 신라인들은 이런 정교한 렌즈를 만들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들은 이 기술을 어떻게 활용했을까요? 저는 화주의 제작 과정을 추정한 일러스트레이션을 보여주었습니다. 장인이 수정을 정교하게 깎고 갈아 렌즈 형태로 만드는 모습이었어요. 화주는 99.9% 순수한 수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불순물이 거의 없는 완벽한 수정이었죠. 이런 고품질의 수정을 구하는 것부터가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겁니다. 저는 신라와 교역했던 국가들의 지도를 보여주었어요. 중국, 일본, 인도, 심지어 페르시아까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신라는 실크로드의 동쪽 끝에 위치한 국가였습니다. 그들은 활발한 해상 교역을 통해 다양한 문물을 접했어요. 고품질 수정은 아마도 인도나 중앙아시아에서 수입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으로 저는 화주의 광학적 특성에 대한 분석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화주의 곡률을 측정한 결과 놀라울 정도로 정확한 형태를 갖고 있었습니다. 현대 광학 기준으로도 뛰어난 렌즈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신라인들은 이런 정밀한 가공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신라 시대의 연마 기술에 대한 연구 결과를 공유했습니다. 발굴된 연마 도구들과 함께 다양한 입자 크기의 연마제 샘플을 보여주었어요. 신라에서는 다양한 입자 크기의 연마제를 사용해 단계적으로 수정을 갈았던 흔적이 있습니다. 가장 미세한 연마제는 현대 산업용 연마제에 버금가는 수준이었죠. 이런 고급 연마 기술이 정밀한 렌즈 제작을 가능하게 했을 겁니다. 화주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을 위해 저는 삼국유사에 기록된 관련 전설을 소개했습니다. 삼국유사에는 선덕여왕이 화주를 이용해 적군의 배를 불태웠다는 전설도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과장된 이야기일 수 있지만 화주의 광학적 특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다는 증거로 볼 수 있어요. 저는 화주를 사용해 불을 붙이는 실험 영상을 다시 한번 보여주었습니다. 화주를 통과한 태양빛이 초점에 모여 종이에 불을 붙이는 모습이 분명하게 보였어요. 화주는 단순한 장식품이나 종교적 상징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실용적인 과학 도구였어요. 불을 붙이는 용도로도 사용되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정밀 작업을 위한 확대경으로서의 기능이었을 겁니다. 저는 화주를 이용해 미세한 물체를 확대하는 실험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화주를 통해 보면 육안으로는 거의 보이지 않는 미세한 패턴도 선명하게 보였어요. 이제 우리는 신라의 금세공 기술이 단순한 장인 정신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당시 최첨단 과학 기술의 산물이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신라인들은 렌즈의 원리를 이해하고 그것을 실용적으로 활용했던 것이죠. 청중들 사이에서 감탄의 소리가 계속해서 들려왔습니다. 그들의 표정에서 신라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고 있음을 알 수 있었어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신라의 금세공 기술을 화주의 도움을 받아 재현해 볼 수 있을까요? 이제 우리는 신라 기술의 비밀을 알게 되었으니 다시 한번 재현에 도전해 보겠습니다. 저는 화주의 광학적 특성을 정확히 복제한 현대 렌즈를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신라의 화주와 비슷한 크기와 곡률을 가진 볼록 렌즈였어요. 이 렌즈는 화주의 광학적 특성을 정확히 재현한 것입니다. 이제 이것을 이용해 다시 한번 신라의 금세공 기술에 도전해 보겠습니다. 저는 장의를 다시 무대로 초대했습니다. 그는 약간 망설이는 듯한 표정이었지만 곧 자신감을 되찾고 작업대로 향했어요. 장의 선생님, 이번에는 이 렌즈를 사용하여 작업해 보시겠습니까? 장외인은 렌즈를 받아들고 신중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렌즈를 통해 금박을 바라보았고 갑자기 눈빛이 달라졌어요. 아, 이제 이해가 됩니다. 이 렌즈를 통해 보니 훨씬 선명하게 보이는군요. 그는 렌즈를 사용하여 다시 금박 세공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그의 작업이 훨씬 더 정확하고 섬세해 보였어요. 청중들은 숨죽이며 그의 작업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40분간의 집중적인 작업 끝에 장외인은 마침내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성취감과 놀라움이 동시에 담겨 있었어요. 이것은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그가 감동에 벅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렌즈의 도움으로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세부적인 부분까지 볼 수 있었어요. 이제야 신라 장인들의 세계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외의 작품이 현미경을 통해 스크린에 확대되어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원래 신라 금박의 완벽한 복제는 아니었지만 이전 시도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 정밀했어요. 특히 몇몇 패턴은 원본에 매우 가깝게 재현되었습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분명히 큰 발전입니다. 저는 그의 성과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가설을 강력하게 지지합니다. 신라인들은 화주와 같은 광학 도구를 사용하여 초정밀 금세공을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장외인은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는 신라의 기술력에 대해 완전히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장인이 아니라 과학자들이었던 거죠. 청중들은 열렬한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신라 문명에 대한 경이로움이 분명히 보였어요. 이 성공적인 실험은 신라의 금세공 기술이 단순한 우연이나 과장된 이야기가 아니라 고도의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한 진정한 업적이었음을 증명합니다. 저는 자신있게 선언했습니다. 참석한 전 세계 기술자들과 학자들은 다시 한번 탄성을 지르며 신라의 기술력에 감탄했습니다. 한 프랑스 고고학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질문했어요. 이런 고도의 광학기술이 7세기 신라에 존재했다면 다른 분야에도 적용되었을까요? 훌륭한 질문입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아직 연구 초기 단계이지만 이미 몇 가지 흥미로운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신라의 천문 관측 기록은 매우 정확했으며 이것은 렌즈 기술이 천문학에도 활용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세미나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발표를 마무리하기 위해 다시 한번 청중들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오늘 우리는 역사의 한 페이지를 새롭게 쓰는 순간을 함께했습니다.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신라의 위대함은 단지 화려한 유물만이 아니라 당시의 최첨단 과학과 기술에 있었습니다. 저는 화주와 신라 금박의 이미지를 나란히 보여주었습니다. 두 유물은 신라의 과학 기술과 예술의 완벽한 조화를 보여주는 증거였어요. 신라는 단순한 변방의 작은 왕국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인류 역사에서 렌즈 기술을 최초로 실용화한 문명 중 하나였습니다. 그들의 광학 기술은 유럽보다 600년이나 앞서 있었습니다. 저는 경주 지역에서 발굴된 다른 신라 유물들의 이미지를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금관, 금제 허리띠, 장신구 등 다양한 유물들이 차례로 나타났어요. 이제 우리는 이 유물들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들은 단순한 장식품이 아니라 고도의 과학 기술로 만들어진 걸작들입니다. 신라인들은 자연의 원리를 이해하고 그것을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데 활용했습니다. 청중들의 표정에서 경외감과 감동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완전히 새로운 역사적 사실에 눈을 뜬 것이었죠. 이번 발견은 우리에게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첫째, 우리는 역사를 바라볼 때 더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구 중심적 시각으로는 보지 못했던 역사의 진실이 있습니다. 둘째, 고대인들의 지혜와 기술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뛰어난 지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경주 분황사의 일물 사진이었어요. 석양에 물든 모전석탑의 모습이 아름답게 담겨 있었습니다. 신라는 인류의 역사에 중요한 공헌을 했습니다. 그들의 광학기술은 과학사의 한 페이지를 새롭게 쓰게 했고 그들의 예술은 우리에게 아름다움의 새로운 차원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한 이 순간은 역사의 미스터리를 푸는 첫걸음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연구를 통해 신라의 숨겨진 비밀을 더 많이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세미나장은 기립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전 세계에서 온 학자들과 전문가들이 신라에 대한 존경과 관심을 표현하는 순간이었죠. 장회의도 자리에서 일어나 진심 어린 박수를 보냈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많은 학자들이 저에게 다가와 추가 질문을 던지고 협력 연구를 제안했습니다. 이 발견은 분명히 학계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이었어요. 한 독일 기자가 물었습니다. 에커만 박사님, 이번 발견이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이번 발견은 단순히 한 나라의 역사만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진지하게 대답했어요. 이것은 인류 과학사의 타임라인을 다시 쓰게 만드는 발견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렌즈의 실용적 사용이 중세 유럽에서 시작되었다고 배워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보다 600년 전 동아시아의 작은 왕국에서 이미 고도의 광학 기술이 발전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세계 문명의 발전 과정을 이해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발견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내일은 더 깊은 감동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